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어디까지 써야 하고 어디까지 써야 하지 않아야 하느냐라는 점이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역명, 나이, 부모님의 직업, 그리고 본인의 학교 이런 점들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쓰지 않아야 하는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감점이 되는 그런 위반 예시를 봅니다. 출신 학교, 학교명과 어느 학과를 졸업한 나는 이런 형태로 적는 건 위반이다. 그리고 학력, 경영학 전공에 석사를 취득하여 석사를 취득했다. 학사 학위를 가졌다. 이 부분은 기업에 따라 다소 좀 다른데요. 꼭 가이드를 명시를 하는 곳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학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출신지 당연히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태어나서 나는 어떻게 했다. 직접적으로 나는 몇 살이다.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건 당연히 감점입니다. 참고로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나 이런 부분도 위배가 되기는 합니다. 기업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는 있다는 점. 하지만 나이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성별에 대한 부분 중에 가장 남자분들 같은 경우가 궁금한 점이 군 복무에 대한 부분을 써도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입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한국철도공사 이런 남자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 시절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블라인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보이시듯이 기업에 따라서는 군대의 이야기, 내가 일반 병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은 적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의무 복무를 통한 내용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카투사로 활동을 했다. 언니, 오빠들의 친한 동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나는 성별이 여자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사촌 형이 마찬가지로 남자라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쓰지 말아라.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의 무언가를 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죠. 민원응대를 하는데 큰 키가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몇 센치가 넘는 큰 키를 이용했다. 신체 조건 안 되고요. 그리고 종교 당연히 안 됩니다. 교회 캠프에서 내가 했던 봉사활동 중에 이런 부분을 하였고, 그리고 목사님, 스님, 종교적인 부분은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색채를 제외하고는 했던 내용만 기준으로 그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나의 이 여러 가지의 행동들은 자유롭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임신 유무 이런 부분도 기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역시나 언제 출산이 예정이 되어 있는 예비 엄마다 두 가지가 위배가 되죠. 성별과 결혼에 대한 임신에 대한 이런 점들이 다 블라인드에 위배가 된다. 그리고 결혼식이 언제 예정이다.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블라인드 위배 사항으로 보는 기업도 이렇게 있다. 참고로 LH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조차 하지 못하게 하면서 면접을 보는 그런 상당히 까다로운 블라인드가 적용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부분은 1단계 위반으로 감점이 되는 요소고요. 탈락이 바로 되는 경우 당연히 쓰지 않아야만 하는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이름이 무엇이다. 흔히 실수를 하는 부분 중에 주위에 친절한 누구다라고 이렇게 불리곤 했다. 이거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거 블라인드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탈락 처리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 나의 이름은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가족과 친인척의 재직 정보 있죠. 꼭 LH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국가기관에서 어느 경찰서에서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 다 안 되니까 절대 가족과 지인들의 재직 정보를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특히 지원 동기 같은 데 보면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친인척의 추천을 받아 지원을 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지원 동기이기는 하나 블라인드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에 탈락이 되는 그런 위반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자소서도 바로 탈락이 되는 성실성 위반 행위들이 있습니다. 표절, 어디 인터넷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왔다. 절대 여러분들 인터넷에 저의 자소서를 평가해 주세요라고 그대로 남기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순간 표절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절대 인터넷, 특히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들 있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그대로 쓰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에는 흔히 나타나는 사례 중에 워낙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 공사를 공단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성실도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의 한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똑같이 다른 항목에 그대로 쓰는 경우 이런 부분도 탈락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다만 동일한 기업에서 어제 일이 다르고 오늘 일이 다릅니다. 했던 행동이 다르고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가 다른 그런 소재들은 한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각각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숫자, 기호 이런 부분도 안 되고요. 질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에 위배돼서 탈락되는 그런 사례, 감점되는 사례를 모두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필기 준비를 했는데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이 부분
부분 조심해 주셔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소서 잘 쓰시고요. 꼭 서류 합격하셔서 나중에 필기와 면접까지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